네, 잘 쉬셨나요? 네, 3차 시 마지막, 네. 자, 강의 시간이네요. 네, 여러분을 대면으로 보면 좋겠지만, 네, 학교에서 방침이 비대면이라, 네, 좀 그러네요.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네, 전 국민인가? 전 국민, 80%죠. 네, 80% 접종을 마치면, 백신 접종을 마치면,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으로의 어떤 전환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행정이죠. 네, 지금 우리가 인간과 행정을 배우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제일 잘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게 국민 지금 정부에서 하는 네, 백신 접종 계획 이런 거죠 다. 네, 이게 행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여튼 그렇습니다. 자, 제 3강은 행정법의 제 일반 원칙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자, 행정법령이 불충분하게 규율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판례와 이론에 의해 발전시킨 원리. 자, 헌법에서 도출을 되거나 개별법에서 시작해서 일반화됐고 최근 실정법에도 규정됐다.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본 원리, 그렇죠? 행정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다. 자, 이번 3강에서 배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 2사시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자, 행정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목이 막힌지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행정이 어떤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어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 기술상 모든 행정행위를 법률에 근거하도록 할 수가 없겠죠. 이해하시나요? 제가 2차시 때 말씀을 드렸죠. 네. 갑자기 목이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국가가 행정을 할 때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법률을 이 복잡 다단해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이 사회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법에 다 규율하기가 힘들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행정법규에 네,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법에. 네. 규율하지 못한 사항들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은 완벽하게 규율을 했다고 그래도 자, 오늘 어떤 사회 현상이 발전하고 변함에 따라서 내일은 완벽한 행정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것들. 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결국은 행정이 어떤 법률에 근거한 어떤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행정행위를 못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 달성의 목적이란 이 목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때 행정이 법률에 없다고 해서 니네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자의적으로 해야 되겠죠. 즉 행정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데 자 재량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즉 다시 말하면 국가가 하는 모든 행정에는 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그 법률이 완벽하게 규율되기라는 것도 어렵고 만약에 완벽하게 규율이 되더라도 그쵸 그럼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그랬죠. 네, 재량을 빼버리면 그렇죠. 딱 법률에 정해진 대로만 하면 네,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한 재량이 부여돼야 되는 게 유연한 행정을 위해서 좋은 건데 자 그럴 때 행정 기관이 자기의 재량에 의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처리할 때 아무리 재량이지만 그 재량에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겁니다. 제1차적으로 어떤 국가 행정기관이 행정을 할 때에는 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하는 게 맞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완벽하게 구율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자 행정청은 그 법률의 해석 그쵸 그 행정 법률의 해석 자 적용의 어떤 기본 원리인데 그 법률의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법률을 네, 해석을 하는데 그쵸 네 해석을 할때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석을 할 때 네 해석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때
행정이 어떤 재량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럴 때조차도 어떤 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제가 설명을 되게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뭐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법률에 없으면 행정청이 재량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행정행위를. 자, 그럴 때 재량으로 할지라도 자 법률에 없다 해서 니네들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행정법의 기저에 흐르는 일반 원칙들이 있다. 그 일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즉 일반 원칙에 부합하도록 뭐죠? 행정행위를 해라 이런 거죠. 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때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원칙이 바로 비례의 원칙인데 자, 비례 원칙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비례 원칙에서 기억해야 될 게 딱 네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자, 목적의 적합성, 첫 번째로, 네, 목적의 적합성,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뭐죠? 수단의 적합성, 목적의 정당성이죠. 죄송합니다. 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그 다음에, 네, 법익 균형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있어요. 네, 밑에서 제가 말씀 다시 드릴 텐데, 자, 비례의 원칙은 이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고, 자, 읽어보면, 자, 행정 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결국은 뭐냐면, 국가라는 이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법률이 없다면, 또는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이 법률이 어떤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완벽하게 규율할 수 없고 나머지 사항들은 자, 그 행정법률을 해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즉 행정기관이 재량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니네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행정법 기저에 흐르는 자, 일반 원칙에 준수하면서 니네 행정행위를 해라. 자, 이럴 때 그 일반 원칙 중에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 비례의 원칙인데, 자, 이 비례의 원칙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네 가지인 거죠. 자, 목적이 정당하냐, 그쵸? 그 다음에 그런 수단이 적합하냐,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침해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침해가 최소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그, 법익과, 그 다음에 공익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균형이 맞냐, 이게 네 번째로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통과하면 바로 비로소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즉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려는 그 행정 목적과 그쵸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비례의 원칙이다. 자, 국민의 권리와 자, 공익과의 이익 형량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쵸? 헌법 제37조 제2항은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꼭 헌법 제37조 제2항을 찾아서 제가 읽어보는데 이 밑에 있죠. 네, 여기. 네. 자, 볼까요? 자, 내용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은 순차적 단계적 검토를 요한다. 즉, 첫 번째, 자, 적합성의 원칙. 자,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은 자,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 수단이 적합성인 거죠. 네. 자, 사실상 또는 법상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단은 부적합하다. 자, 목적이 없거나 목적에 반하는 처분도 부적합하다. 그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제일 먼저, 네. 자, 이 비례 원칙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 정당하고, 자, 목적이 정당하다면, 자, 이 수단이 적합하냐 했을 때, 이 수단의 적합성은, 자, 이러한 특정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쵸,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수단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실상 또는 자, 법상 불가능한 내용을 수단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합하고 당연히 그렇죠. 목적이 없거나 목적에 반하는 처분도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성의 원칙, 자, 최소 침해의 원칙, 자,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조치는 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된다.
자, 동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자, 어떤 이제 그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즉 공익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할 때 그 특수한 행정 목적, 그 행정 목적이 정당하다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 적합, 즉 수단의 적합성, 자 수단을 고르고, 자 근데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자 필요성의 원칙, 즉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침해 최소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을 할 때 A, B, C, D라는 어떤 적합한 수단이 네 가지나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되냐? 아니죠. 네, 아니고 어떤 거냐면 가장 국민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즉 국민의 권리를 덜 제한하고 의무를 덜 부과하는 그런 수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침해의 최소성인 거죠. 즉 동일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국민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네, 필요성의 원칙 또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성의 원칙, 자, 협의의 비례의 원칙인데, 자, 최소 침해 수단을 선택 시에도, 자, 행정 목적에 의해 추구되는 이익이 행정의 상대방이 받는 손해보다 커야 함, 즉, 법익의 균형성인 거죠. 자, 국민의 침해를 받는 그 이익이 더 크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익 달성하려는 그 공익이 더 크냐, 서로 비교 형량해야 되죠. 그래서 공익이 훨씬 커야 네,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공익이 침해받는 국민의 이익과 동일하거나 그거보다 공익이 작으면 당연히 이거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즉 비례의 원칙을 순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자, 비례의 원칙은 어느 때 그러면은 적용을 해요? 네, 방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청이 헌법과 법률을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면 당연히 위법할 일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오늘날의 이 행정 현실에서 오늘날의 행정 현실에서 뭐죠? 모든 법으로 모든 행정행위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필요하고, 이 재량권 행사를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죠. 왜요? 거기에 맞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량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안 됐는지, 즉 그 재량권의 행정청의 그 재량권 행사가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 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비례의 원칙이다 이런 거죠. 특히 이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대해서는 이 비례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이 비례의 원칙을 좀 까다롭다고 할 수 있죠. 네, 이해하시나요? 자, 위반의 효과와 권리 규제. 자, 행정작용이 이외에, 그쵸. 이 비례 원칙에 위배될 경우에, 그렇죠. 자, 그 행정작용은 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비례 원칙에 위배된 행정작용은 당연히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즉, 행정쟁송이 뭐죠? 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자,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어떤 행정기관, 즉 국가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그 행정행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헌법이나 법률에 그 절차가 있으면 행정기관은 그 법률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면 당연히 위법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끝나는 행정행위가 되겠죠. 하지만 자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내에는 그 법으로 행정행위의 모든 것들을 다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법 기술상에도 불구하고 2차 시대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나 그렇게 다 법률로 규율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경직성이 초래가 돼서 그거는 좋지가 않다. 따라서 행정에 늘 재량권 행사라는 게 그 행정기관에 따라다니는데, 그렇다고 이 재량권 행사가 뭐냐면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법률에 딱 맞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임의로 자기가 생각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걸 이제 행정의 재량권 행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행정의 재량권을 행사할 때도 그쵸 지켜야 될 뭐가 있다? 일반 원칙이 있다 그런 거죠. 그 중에서도 이 비례의 원칙이 첫 번째인데 특히 이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했을 때는 이 비례 원칙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비례 원칙이 가장 까다로워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즉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행정청의 재량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례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 자, 비례 원칙은 자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로 수단의 적합성, 세 번째로 침해의 최소성, 네 번째로 또 뭐죠? 네, 법익의 균형성. 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그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는 위법한 게 아니고 적법한 게 된다. 이해하시나요? 자, 관련 판례를 볼까요? 하나. 자, 비례 원칙 위반을 인정한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유소 양수인에 대한 6월의 석유 판매업 영업 정지 처분. 그쵸? 네, 주유소 영업 양도인이 그쵸?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 판매업자에게 전 운영자의 위법 사유를 물어 사업 정지 기간 중 최장 기간인 6월의 사업 정지에 처한 피고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자,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자,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익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자, 이해하시나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 자,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 그렇게 다시 얘기하면 이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그쵸? 주유소 영업 양도인, 주유소 영업을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양도를 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자, 등유가 섞인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줄을 모르고 자, 이를 양수한 석유 판매업자에게 그쵸? 전 운영자의 위법 사유를 물어 사업 정지 기간 중 자, 최장 기간인 6월의 사업 정지에 처한 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즉 다 맞죠. 목적의 정당성도 맞고 그다음에 뭐죠? 수단 적합성도 맞고 그쵸? 처분이 그다음에 침해 최소성도 맞지만 자, 네 번째 이 법익의 균형성에서 자, 석유사업법에 의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 공익 목적의 실현보다는 자,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에서 위법하다. 즉 이 비례 원칙에 하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도 다 통과하지만 마지막에 이 법익의 균형성에서 야,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크지 않냐 해서 그 재량권을 일탈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즉 법익의 균형성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네, 그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뭐죠? 위법하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자, 두 번째를 읽어보면 자, 음주 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자, 운전직 공무원이 그쵸? 자신의 차량 뒤에 자신의 차량 뒤에 자, 주차한 다른 차량의 진료를 열어주기 위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자, 그 운전거리도 약 25m에 불과한 경우 위 운전자의 음주 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처분이 너무 과하다 이거죠. 즉 뭐냐면 그 처분을 통해서 자, 공익 달성하려는 그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그가 받을 그 손해를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그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어떤 그 법익을 더 많이 침해했다고 보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대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자, 재량권을 남용한 게 되고 자, 재량권을 남용하면 당연히 뭐예요? 위법한 재량권이 되는 거죠. 위법한 재량권 행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비례 원칙은 그만큼 좀 강력하다. 즉 뭐냐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석유사업법 위에서 자, 6개월 사업 정지는 당연히 엄청나게 그 사람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칙이 적용이 되냐면 이 비례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해하시나요?
자, 비례 원칙 위반을 부정한 사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 그쵸,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건지 또는 비례 원칙에 맞게 행사가 되는 건지, 네, 케이스마다 다르죠.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자, 두 번째로 신뢰 보호 원칙. 자,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 행정기관이 행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그쵸, 행정기관이 행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한 경우에는, 자,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로, 네,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신뢰 보호 원칙입니다. 즉,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행위, 즉 일정한 행정행위를 했는데 당연히 그 행정기관의 어떤 행정행위를 국민이 보고 신뢰를 했겠죠. 아, 행정기관이 이런 거 있을 때는 저렇게 행정행위를 하는구나. 아, 또 저렇게 하네? 또 반복해서 저렇게 하네? 하면 당연히 거기에 뭐가 쌓여요? 국민이 신뢰를 하게 되겠죠. 자, A라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행정기관이 그 A라는 사건을 두고 이렇게, 즉 B라는 방향으로 행정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도 B라는 방향으로 자, 행정 처리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 행정청은 저런 사건이 생겼을 때 아,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는구나. 그래서 국민이 신뢰하게 되겠죠. 자, 그런 신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신뢰는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신뢰 보호의 원칙이다. 자, 이거는 이제 독일 판례에서 인정되어서, 자, 조세법을 거쳐서,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먼저 독일 판례에서 인정이 됐고, 자, 조세법을 거쳐서,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네, 정착이 된 원칙이 바로 신뢰 보호 원칙이고, 자, 이러한 이제 신뢰 보호 원칙은, 자, 조세법뿐만 아니라 자, 어떤 교육행정이라든지 토지행정, 건축행정 등 주로, 자, 수익적 행정 분야에서 널리 적용된다. 자, 수익적 행정 분야는 뭐냐면, 자, 행정의 종류 중에, 네, 급부행정인 거죠. 급부행정. 자, 국민들에게 뭔가를 줄 때, 그쵸, 뭐 교육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국민에게 무언가 이익을 주는 그런 수익적 행정 분야에서 널리 적용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신뢰 보호의 원칙이다. 원래는 독일 판례에서 먼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세법, 그쵸, 조세법을 거쳐서, 자, 오늘날의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그쵸, 정착을 한 거죠. 자, 신뢰 보호의 근거. 자, 첫 번째로 실정법적 근거. 자, 행정사찰법 제4조 2항, 자, 국세기본법 18조 제3항, 관세법 제5조 2항 등, 자, 위 규정들은, 자,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자,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라고 하여, 자, 신뢰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자, 이 법들, 즉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 자, 이 관세법 등의 이 조항들은,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 즉 그쵸, 국민들이 아, 행정청은 저렇게 하나라고 신뢰가 생겼을 때, 이걸 얘기하고 있죠. 즉 뭐냐면, 자, 신뢰 보호 원칙을, 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즉 문자로 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 신뢰 보호 원칙의 문제는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 의해 보충될 수밖에 없다. 그쵸? 이 신뢰 보호 원칙은, 자, 법상 규정이 있으면, 즉 이렇게, 그쵸,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 이렇게 법상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뭐죠, 성문의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보충될 수밖에 없다. 즉 보충된다는 건 뭐죠? 먼저 문자로 된 규정이 있으면 그걸 적용을 하고, 그쵸, 없으면 그때서 학설과 판례로 근거를 삼는다. 자, 이런 거죠. 보충이라는 게 앞에 거 다 해보고 없으면 마지막에 하는 거에 바로 보충인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이율적 근거는, 자, 신의질설, 자, 법적 안정설은 제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의칙설은, 자, 신뢰보호의 근거를, 자, 사법원리인 신의성실 원칙에서 찾는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전제를 하는 것으로서 공법 관계에서는 구체적인 관계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자, 한계를 가지고, 자, 두 번째로 법적 안정성은 신뢰 보호의 근거를, 자, 법치국가 하부 원리는 법적 안정성에서 추출하고, 현재, 자, 대법원의 입장이 바로 뭐냐면, 자, 뭐죠? 네, 법적 안정성설이다. 자, 신뢰 보호 원칙을, 그쵸, 신뢰 보호의 원칙의 근거가 뭐냐? 왜 우리가 신뢰 보호의 원칙을 가치를 둬서 지켜줘야 되느냐? 왜 신뢰 보호가 중요하냐? 이걸 왜 우리가 가치를 둬서 지켜줘야 되냐? 이런 거죠. 자, 이럴 때 대법원은, 자, 법적 안정성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자,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치국가의 하부 원리인 법적 안정성에서 추출된다. 그렇죠. 행정청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뭐야, 만약 그게 성문의 규정이 있으면 그래서 저 성문의 규정, 즉 어떤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행정청이 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네, 뭐야 저게 법이야 뭐야, 이런 거죠. 법적 안정성이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자, 신뢰 보호의 원칙은 가치가 있고 그걸 지켜져야 된다. 이게 바로 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신뢰 보호의 성립 요건. 이 신뢰보호의 자, 성립 요건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가 아니죠. 네, 다음 시간에 첫 강의는 자, 이 3번 신뢰보호의 성립 요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전체 제가 12강으로 만들었고 이 12강을 15주 이내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다 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인간과 행정은 사실은 자, 행정법의 어떤 총론 부분을 배우는 거죠. 인간과 행정은 자, 행정법 총론의 부분을 자,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저에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